오늘은 은둔형 재벌로 알려져 있는 이상록 대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멋지게 1조 원 이상의 엑시트 후 가장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 소위 살아있는 드림 컴트루랄까 전설이랄까? 난 더 김 대표와 함께 최근 10년 사이 가장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이다. 이 대표는 1999년 피부관리실에 화장품을 납품하며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10여 년 동안은 500억 정도의 매출로 지지부진한 수많은 중소화장품 회사 중 하나였었다. 그러던 중 2013년 TV 홈쇼핑 시장에 진출하여 대박을 터뜨리게 된다. 주력 브랜드인 AHC가 세상에 알려진 것도 이때부터이다. 카보코리아의 성공을 이끈 제품은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아이크림 제품 더 리얼 아이크림 퍼 페이스 시리즈인데, 아이크림은 눈가에만 바른다는 업계의 상식을 뒤집은 이 제품은 2012년 첫 출시되자마자 이보영 크림으로 알려지며 국내외를 막론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며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다. 여기서 소위 기시감이 느껴지는데, 이상록 역시 난더 김소희 대표의 경우와 매우 비슷한 프로세서를 밟는다. 회사가 한계에 부딪혀지지부단하던 상황에서 화려한 색조 화장품 시장 진출이란 김소희의 숨은 재능을 살려준 작은 구멍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록 대표 역시 한계 상황에서 얼굴 전체에 바르는 아이크림이라는 작지만 신박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 마치 데미안의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격언처럼 중소기업들의 개미지옥을 뚫고 5년 후 1조 원의 거부로 그를 만들어주게 된다. 이후 실질적인 이 대표의 첫 번째 대박은 베인캐피털과 골드만삭스 컨소시엄이 카보코리아 지분 61%를 인수한 첫 번째 엑시트다. 인수가는 4,300억 원이었다. 이때 첫 번째로 이 대표는 2천억 가까운 돈을 벌었을 것이다. 당시 관련업계 안팎에서는 창업자인 이전 회장이 자신의 지분 60%를 사모펀드에 내주는 것을 두고 상당히 위험한 도전이라 평가하는 시각이 많았다. 나는 도전이라기보다 일단 챙길 수 있을 듯 챙기자라는 안전빵이랄까? 그러한 고려가 우선이었을 거라 생각한다. 또 자신의 지분 35% 정도를 남겨놓고 경영을 보장받음으로써 이후 또 한 번의 대박을 노려볼 수 있게 된다. 수천억의 돈을 베팅한 베인캐피탈은 카보코리아 인수 직후부터 분주히 회수 전략을 짰다. 우선 컨설팅을 맡겨 기업 가치를 올려 2년 후에 팔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에 따라 아모레 출신 화장품 전문가의 경영을 맡기고 동시에 고급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도 온 힘을 쏟았다.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70억여 원을 들여 할리우드 스타인 해서웨이를 광고 모델로 기용해서 매달 15억 원 안팎의 비용을 TV 광고비로 지출하는 등 몸집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TV 홈쇼핑 판매 물량 확대를 통한 단기간 실적 부양도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매출은 2015년 1,565억 원에서 4,295억 원으로 뛰어올랐다. 이후 본격적인 매각 협상이 유니레버와 이루어진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하인츠 등과의 매각 협상이 불발로 끝나고 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던 유니레버는 뭔가 헌건을 해야 할 절박한 입장이었고, 결국 커버를 잘 포장해 최고점을 찍어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던 베인 컴퍼니에 덫에 지대로 걸려들어 무려 3조 원의 카보코리아를 사들이게 된다. 이 딜은 대부분의 전문가들로부터 오버슈팅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지만, 역으로 이상록 대표는 1조 원 돈벼락을 다시 맞게 되고, 베인캐피탈은 투자금을 제외하고 1조 5천억, 그리고 이 딜을 성공시켰던 담당자들 역시 3천억 내외의 성과급을 받았을 걸로 추측된다. 한마디로 지대로 돈 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이상록 대표의 사례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스타일난다 김소희 대표의 경우와 마치 주인공 이름만 바꾼 삼류, 에로비디오처럼 모든 게 거의 판박이다. 한계에 부딪힌 사업에 색조 화장품 혹은 얼굴 전체에 바르는 아이크림이라는 작은 아이디어로 나이스한 탈출구를 마련하고 이후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 등의 개척으로 드라마틱한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결국 M&A 실패로 뭔가 절박하게 한 건을 해야만 했던 다국적 기업들을 만나 엄청난 가격의 엑시트이 이루어진다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이다. 또 둘 다 화장품 사업이 아이템이었다. 이후 이 대표는 음반, 영화 사업과 개인 투자 회사인 회밀리 오피스로 많은 투자를 시작했고, 강남 부동산 역시 사들인다. 음반, 영화 사업은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듯하고, 부동산은 강남 논현동 중소형 건물들로 강북에 주로 투자했던는다.
김 대표와는 다른 전형적인 돈벼락 강남 빌딩 수순이었다. 투자에 별로 특별한 취향은 없어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김소희 대표는 자기 사업에 자신의 감각과 애정을 쏟아붓는 아티스트다운 형태였다면 이상록 대표는 보다 비즈니스적인 고려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큰 원동력이었던 듯하다. 한마디로 커버의 성공 스토리 역시 오너의 한 끗발 다른 작은 아이디어와 이에 기름을 부어준 천운이 결합되어 역시 전설과 같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본다. 이상록 대표의 노력과 능력이 성공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생각되면 댓글로 그 이유를 행운의 여신을 잡아 지하실에서 고문한 거 아냐? 할 정도로 그 역시 엄청난 행운의 사나이였다고 생각된다면 단 좋아요를 눌러주기 바란다.